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원구 새 모녀 살인 사건, 신당역 지하철 영무원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스토킹 범죄라고 결론 지었지만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영무원이 옛 직장 동료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 현상 중 하나로 판단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 보복이나 협박 등 2차 가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반의사불벌죄인가? 뭐지? 그게 뭐야? 뭔 그런 이유인가?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합의를 해주면 그러니까 합의 뭐 이런 거 아닐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에 의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괜찮아요. 거잖아. 괜찮아요. 피해자의 어떤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그치. 처벌할 수 없다는 없다. 조항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반의사불벌죄. 아 그래? 이건가요? 정답입니다. 한 번에 맞추셨어요. 오, 천원이. 아 저는 반의사불벌죄를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딱 웃으시길래 아, 그냥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도 어려워. 뭐라고 그래? 아니, 바로 맞추셔서 웃으세요. 용어도 정확한가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18조 3항인 반의사 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 같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해야지. 제가 요즘에 스토킹 관련해서 판결문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공소 기각이 돼서 네네. 그 처벌을 안 받는 그 이유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을 해서 지금 그러면 더 이상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소권이 가해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거 한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또 무서우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해서 이제 기각이 되면 저는 이 조항은 진짜 스토킹 처벌법에서만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지금 뭐 최근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아 예전에는 별로 그런 아예 문제가 쓰지도 없었잖아요. 않았죠. 예전에 경범죄였죠. 그게 예전에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서 찾아오는 거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스토킹 그렇지. 범죄고. 범주가 이제 좀 넓어졌죠. 네. 이제. 사실 스토킹 처벌법에 이제 스토킹으로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일단은 따라가거나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집이나 이런 직장 근처에서 좀 지켜보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SNS 이런 것도 사실 그렇죠.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 계속 막 수백 번씩 막 이제 걸고 보내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물건 도달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물건을 그 집 앞에나 이런 데 갖다 놓는 그러면 이제 피해자,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공포죠. 쪽지 써 있고 무서워요. 그렇죠. 사실 유형 굉장히 다양해요, 스토킹. 그 외에도 또 간과되는 스토킹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판결문들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손님이 스토커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가게 들어서 손님이. 그러니까 내가 뭐 카페나 뭐 약국이나 이런 가게를 하는데 계속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공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긴 자기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쉽게 그 업장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자영업자가. 약을 사먹으러 와. 계속 와서 매일같이 와서 지켜보고 지켜봐. 아. 원치 않는데 접근하고 말 걸고 귀찮게 야,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 맞아. 그리고 생업에 지장을 받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손님을 겪고 나면 다른 손님들한테 얼마나 다른 손님도 그렇게 보이겠다. 나중에. 경계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교수님 내가 티를 안 내. 커피만 계속 마시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 아 근데 이 포즈 자체가 너 잡혀가야겠다. 아무 말 안 하고. 너 잡혀가야겠다. 아무 말도 안 해. 비주얼이 별로야. 스토킹이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근데 좀 너무 지켜보시는 게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해요? 네. 아 그래서 또 이제 카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근데 또 마주치면 원치 않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근데 의사에 사실은 반하여. 그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죠? 아 스토킹이죠. 네.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은 그 가게 문 닫았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건 좀 그건 좀 쫓아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하네. 피해자한테 공포심, 불안감 이런 거를 안겨주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라고 할 때는 반복성이 중요해요. 반복성. 네. 그게 약간 내가 너무 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막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약간 미화돼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라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뭐 스토킹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대처를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 그 흔히 바바리맨 뭐 요렇게 희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공연음란범 그렇죠. 성범죄. 을 제가 예, 일환이죠. 그렇죠. 23살 때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오후 한두 시였어요. 완전 밝고. 근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칸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책을 했어요. 왜? 뭐냐면 신고할 걸? 아니면 아니 내가 왜 그 순간에 아무런 대응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각했죠. 내 앞에 그런 사람 나타나면 나는 가만 안 둔다. 근데 진짜 막상 그렇게 되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 진짜 못 움직이고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막상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스토킹도 유형이 다양하고 나랑 관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스토킹범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 말, 이 대처법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그런 일을 당하면 그 피해자한테 야 너 조심해 맞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자꾸 여지를 주니까.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내 잘못이냐? 진짜로. 너무 좋은 말씀인 게 네. 그 영화 구디런팅에 네. It's not your fault. 그치. 피해자들한테 사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럼요. 중요하죠. 아니 그 스토킹 범죄자 그 김태현 그 포토라인에서 한 행태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그 카메라들이 앞에 가득해요. 네. 근데 살인으로 3명을 살해한 그래요. 맞아. 김태현이 맞아. 노원구 세모녀. 나와가지고 맞아. 처음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보더니 그 옆에 형사분한테 팔 좀 놔달라. 왜? 그래서 형사분이 왜? 잘 못 듣고 이게. 그래서 다시 팔을 놔달라고. 그래서 형사분이 팔을 놔주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마스크도 벗고 맞다. 이제 하면서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뭐 숨 쉬는 것도 뻔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주실 생각 있나요?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뭐냐면 김태현을 보고 고개를 이제 절레절레 흔드는 거는 김태현이란 범죄자를 보는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그런데 관찰자가 할 행동을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자기가 포토라인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을 쓰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게 되는 거죠. 김태현이란 대상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처럼.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강남 한복판에서 그 납치 예, 살인 납치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범인들이 잡혀서 이제 신상 공개가 됐는데 그 3명이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한 명이 또 멘트 했잖아요. 뭐라고 네. 했냐면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자기 가족 좋은 얘기하더라고. 사위,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그렇네. 그 사건에 대한 참여를 하는 자리인데 그래, 맞아. 자기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거. 그런 게 너무 사실은 더 그러니까 사실 그 범죄 이후에 어떻게 범죄자가 대처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